Contamination spike detected. 47 meters ahead. 저는 한 20몇 년 동안 게임 업계에 있었고요. 원래는 프로그래머였고 그 뒤로 이제 다수의 MMORPG 프로듀스나 디렉터를 맡았어요. 뭐 리니지 1 개발팀에 있었고 리니지 2 PD였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의 프로듀서와 디렉터를 맡았었어요. 예. 지금은 빅파이어 게임즈의 CEO이자 신더시티의 프로듀서를 맡고 있습니다. That's awesome because we're also big MMO fans. They're kind of the more standard MMO fans of the West. We have like RuneScape and World of Warcraft. Big fans. So when it comes to MMOs, why make an MMO tactical shooter? 처음 시작은 이제 슈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팅 게임의 사실 빅팬이죠. 그러니까 그 FPS 시작 때부터, 그러니까 오리지널 옛날 롱 타임이고, 예. 도스 시절에 울펜스타인 3D나 이제 둠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로 쭉 나오는 뭐 재밌다고 하고 알려져 있는 이제 FPS든 다 따라했는데 대부분이 처음 시작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PVP보다는 PV 슈터를 많이 했죠. 물론 나중에 나온 뭐 배틀필드나 뭐 오버워치 이런 유명한 PVP 게임들도 재밌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PV 슈터를 더 좋아했고,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피지컬이 딸리니까 그러면 더욱더 PV 슈팅을 하는, 그래서 슈팅 게임을 좋아했기 때문에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장르적으로는 역시 MMORPG 게임을 만들고 서비스행 경험에서 나온 건 뭐냐면 결국 사람들이 협업해서 이렇게 뭔가를 달성할 때 느끼는 성취감이 만드는 사람으로나 플레이할 때 경험으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래서 MMO 슈터를 이제 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And speaking of Cinder City, we know it's the modern 21st century based in Seoul. Can you tell us a bit more about the lore or the background of the setting of this game? 서울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제가 한국이니까 그 가장 이제 친숙한 게 서울이죠. 그리고 그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만들기도 쉽고 그다음에 서울의 매력을 가장 알고 전달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서울로 배경을 선택을 했고요. 근데 그냥 서울을 하면 이제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뭐 MMO든 아니든 간에 PVE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에너미인데 그 다양한 적들을 게임에 놓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사람 형태 군인이 아니고 그렇게 위해서는 이제 그 현대 지금 21세기에서 약간 비틀어서 SF적인 코드를 필요로 했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은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나 이제 디스토피아의 서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울이 특정 이제 미래에서 온 어떤 사람들에 의한 사건에 의해서 서울이 파괴가 되고 이제 그 이후에 퍼진 알 수 없는 뭐 바이러스 질병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돌연변이가 돼서 몬스터가 되고 뭐 좀비 같은 크리처가 되면서 서서히 이제 멸망해 가고 있는 세상이고요.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은 이제 슈퍼 솔저 중에 한 명이 돼서 생존자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왜 이렇게 멸망했는지 이제 미스테리를 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멸망해가는 인류를 구하는 게 이제 메인 스토리가 됩니다. He's mentioned his love and his history in MMOs. This game has brought comparisons to other games like The Division or Warframe. I'm curious what other games have influenced the design of Cinder City. 뭐 넓게 보면 재밌게 플레이했던 게임들이 다 영향을 받았는데 물론 저도 이제 워프레임 꽤 했었고 그 다음에 디비전 1, 2는 각각 이제 뭐 몇백 시간씩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뭐 참고를 했고 아니면 영감을 받고의 뭐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많은 슈팅 게임 좋아하는 특히 PV 슈팅을 좋아하는 게임들이 만족을 시켜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뭐 지금 그 튜토리얼 플레이를 해보셨지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일반 미니언들이 아니고 보스 역할을 할 강력한 적이죠. 그러니까 그 적이 저는 플레이어들한테 되게 압박감을 줬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빠르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스펀지 같은 총을 많이 쏴서 1000발, 2000발을 쏴야 죽는 게 아니고 정말 택티컬하게 맞는 액션을 하고 맞는 사격을 해야 잡을 수 있나? 예. 그래서 뭐 했던 게임 내용 중에서 재미있었던 거 경험들은 게임에 녹아 있지만 이제 그게 없는 뭔가를 특히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Following up on that exact topic, when it comes to the approach to the enemies and the AI, how do you keep each gameplay experience or session fresh? How do you keep it new? 뭐 좋은 질문하셨는데 특히 NPC AI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 플레이하신 튜토리얼도 싱글 플레이가 아니고 지금 사실 클라우드에 서버가 떠 있고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로 붙어서 플레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플레이했던 게임에 나오는 적들은 전부 서버에서 컨트롤하는 AI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스크립트 베이스로 만들어져서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서버에서 3D 공간 인지하고 NPC들이 이제 이동한다든지 숨거나 아니면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유는 넓은 공간에서 특히 오픈월드니까 거기에 많은 적들이 나오기를 원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수십 명이면 수백 마리 적이 나와야 되고 플레이어들이 이 공간에 이제 넓게 퍼뜨려서 수백 명이 존재한다면 그 이제 10배 이상의 적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적들이 이제 스크립트 베이스로 이제 똑같은 행동이 아니고 환경이나 상황을 인식해서 하려면 이제 막대한 서버 연산, 서버 계산하는 게 필요해서 그걸 구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When this game goes from single player to a co-op, does the narrative change at all, and how is the environment or the enemies also impacted? What all changes when you go from single player to a co-op? 그래서 아쉬운 게 그거예요. 이번 이제 그 게임스컴에는 이제 B2C나 이렇게 나와서 게임의 이제 핵심 콘텐츠를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한된 환경에서 플레이 환경을 구축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튜토리얼을 가져와서 플레이를 하신 거거든요. 이게 메인 컨텐츠가 아니고 메인 프라이머리 컨텐츠는 그 오픈월드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다른 플레이어들하고 무작위로 섞여서 같이 플레이를 하게 될 거고요. 거기서 이제 스토리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토리를 따라가게 될 거고 아닌 사람들은 뭐 다이나믹 이벤트나 이런 걸 경험할 거고 좀 더 이제 더 밀접한 이제 코업을 원한다면 그러니까 오픈월드 자체는 퍼시스턴트 월드인데 그 특정 공간들 특히 실내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건물 안은 뭐 4명 4인 스쿼드 같은 걸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4명이 매치 메이킹이나 아니면 뭐 친구를 부르거나 뭐 그것도 싫으면 이제 랜덤하게 모아서 들어가서 이제 인스턴트 존을 플레이하고 다시 월드로 나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MMO 게임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겁니다. 역시 온라인 게임의 핵심은 커뮤니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스토리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이제 MMO 게임들 플레이 해보셨고 저는 이제 만들기도 하고 이제 플레이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플레이어들이 이제 여러 성향으로 그룹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하면 스토리를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의 스토리라든지 NPC의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월드의 뭐 설정이나 이런 세계관 설정을 쫓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건 잘 모르겠고 나는 궁극의 아이템을 얻겠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걸리지 않고 그쪽으로 달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다수의 사람들은 그 같이 협업해서 플레이하는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소규모든 대규모든. 그래서 저는 이런 또는 마지막 타입은 이제 그냥 어드벤처 좋아하는 사람, 그냥 월드를 샅샅이 굽는 사람들 있죠. 지하 끝까지 가는 사람들, 뭐 산 꼭대기까지 가는 이런 한 3개나 4가지 정도의 그룹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더 많긴 하지만 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원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2-3가지는 그 스토리적으로 특히 그냥 모호하고 큰 세계관보다는 이제 캐릭터 하나하나에 약간 스토리 동기 부여를 주고 그걸 따라가는 이런 그룹하고 그리고
코옵에서 협업해서 뭐 4인 스쿼드든 아니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수십 명이서 그런 큰 보스를 잡는 요런 이쪽이랑 그리고 마지막은 그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라는 컨셉이 굉장히 좋은 게 그 서울이 실제로 그렇긴 하지만 지하로 들어가도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이 아마 도쿄를 제외하고 아마 가장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하 끝까지 가기를 원해요. 밑으로 들어가면 올라가면 건물들 옥상까지 다 뒤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한 세 타입 정도의 사람들이 를 만족시키고 싶은 게 제 지금 희망입니다. We saw jetpacks, giant mechs, vehicles. How are players able to interact with all of those in this game? 도시에서 가장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현대화된 도시는 적으면 25%, 많으면 30% 이상이 도로예요. 그리고 그래서 처음 이제 게임을 개발 초반부터 이제 이런 다양한 탈 것들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오토바이도 있고 그리고 뭐 4인용 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헬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영상에 있는 그 이족 보행 로봇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그 게임 내 적합한 곳에 배치되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주유소나 주차장에 가면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정 공간에 가서 헬기 착륙장 같은 데 가면 헬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이족 보행 로봇을 넣는 건 좀 약간 과정이 있어요. 그건 적의 약간 무기를 탈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키를 탈취해서 특정 장소에 가서 무슨 플레이를 하면 무기고나 그런 아머리에 있는 이제 이족 보행 로봇을 꺼내서 탈 수가 있습니다.